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나 소설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브랜드의 멋있는 외면 속에 숨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보며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드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입니다. 오늘 방송을 맡은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강주연입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왜 프라다를 입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알고 있던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오늘 함께 알아볼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잘 듣고 오늘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리틀믹스의 웁스. 하고 여러분, 개강한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개강한 지도 별로 안 됐는데 저는 어서 종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브랜드에 대한 퀴즈입니다. 이 브랜드는 프랑스에서 시작한 명품 패션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의 창업자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병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창업주는 보육원에서 7년 동안 생활하면서 바느질을 배워 성인이 된 후 봉제 회사에 다녔는데요. 저녁에는 카페에서 가수로 일했는데 이때 코코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는 설립 당시부터 꾸준히 하나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블랙과 스테인드 글라스의 곡선들을 교차해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가장 로맨틱하고 야심만만하게 큰 성공을 거뒀지만 평생 한 남자를 잊지 못했던 설립자. 다른 데는 다 바뀌어도 여기는 영원할 거라는 패션 제국.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볼 두 브랜드 중 먼저 알아볼 브랜드는 이 퀴즈의 답,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인데요. 노래 듣고 와서 퀴즈에 대한 답 알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칼리 레 잽슨의 Call Me Maybe.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샤넬인데요. 샤넬을 만든 사람은 가브리엘 샤넬입니다. 그녀는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12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잡상인이었던 아버지가 샤넬을 보육원에 맡겨 샤넬은 보육원에서 7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런 샤넬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군인들이 주 고객이었던 카페의 가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처음엔 보조였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코코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이는 자주 불렀던 레퍼토리의 제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녀는 기마대에서 복무하던 발장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샤넬한테 자신의 저택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죠. 샤넬의 인생은 그곳에서 바뀌는데요. 그 집에는 샤넬 말고 다른 여자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귀부인풍을 따라한 몸매를 훤히 드러내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하지만 샤넬은 몸이 깡말라서 그런 옷을 싫어했고 모자도 작고 치렁치렁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썼다고 해요. 그렇게 샤넬이 유행시킨 아이템들을 보면 동시대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활동성 있는 것들이었죠. 그 후 말을 타러 갔다가 초록빛 눈동자의 영국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데요. 샤넬이 평생 유일하게 사랑한 남자였다는 보이라는 별명의 아서 카펠입니다. 그는 발장의 친구였죠. 참고로 샤넬이 상품 중 하나인 보이백 역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석탄 개발에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번 젊은 재벌이었어요. 샤넬은 그의 초록빛 눈동자와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고 더 끌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브랜드 샤넬, 노래 하나 듣고 마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5 Seconds of Summer의 High. 그리고 얼마 뒤 샤넬이 발장에게 모자를 만들어서 팔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1909년에 파리에 있는 발장의 집으로 가서
작고 심플한 모자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파리에서 샤넬의 모자는 충분히 잘 팔렸지만 그때 샤넬은 더 큰 물로 가서 비싸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돈이 없었는데요. 그때 바로 아서 카펠이 나타납니다. 카펠은 돈을 안 빌려줬던 발장과 달리 은행 대출을 받게 해줬어요. 그래서 모자를 파는 샤넬의 첫 매장이 파리 깡봉가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카펠은 보증을 섰을 뿐 아니라 샤넬이 돈을 찾다가 모자라면 자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했었습니다. 샤넬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그는 나의 오빠였고 아버지였고 가족이었어. 괜히 마음이 찡해지는 것 같은 말인데요. 카펠의 도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움이 짧았던 샤넬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교양을 쌓을 수 있게 당대의 예술가들을 소개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도빌이라는 휴양지에 가게도 내줍니다. 사업을 더 키우라는 것이었죠. 카펠은 휴양지에서는 사람들이 더 멋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샤넬은 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샤넬은 스스로를 너무 말랐다고 생각해서 코르셋이 없어도 되는 약간 헐렁하고 편안한 옷차림을 만들었는데 그게 휴가 때 편안하면서도 예쁜 옷을 찾던 사람한테 인기가 되어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게 샤넬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되죠. 절대 가게 문 닫지 말고 있으라는 카펠의 조언 때문이었는데요. 정말 유럽 전역의 귀족들이 피난하러 몰려오고 이게 샤넬이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전쟁 나간 남자들을 대체해서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편하고 예뻤던 샤넬 스타일이 여기서 또 인기를 끌게 됩니다. 샤넬의 더블C 마크는 언제 처음 붙었을까요? 그리고 샤넬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준 제품은 무엇일까요? 가방? 옷? 모자? 아니요, 바로 향수인데요. 마릴린 먼로가 내가 밤에 걸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했던 샤넬 넘버 5. 그리고 1921년 5월 5일에 출시된 이 향수에 처음으로 더블C 마크가 붙습니다. 지금은 6시 32분. 여러분은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오늘의 브랜드는 샤넬과 아크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아크네 스튜디오입니다. 아크네는 조니 요한슨이라는 인물의 손에서 탄생한 스웨덴 브랜드인데요. 조니 요한슨은 스웨덴 북부에서 자랐고 청소년기엔 여러 록밴드의 기타리스트를 하던 활발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조니와 3명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아크네라는 작은 크리에이티브 집단을 설립합니다. 아크네의 시작은 사실 패션 브랜드가 아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그래픽 디자인, 광고, 영화 등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97년 조니 요한슨이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청바지를 선물하려고 했는데요. 제품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평소 자신이 입고 싶었던 디자인의 청바지 100벌을 직접 제작해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 지인 중에서는 케이트 모스, 시에나 밀러 등 유명인들도 있었는데요. 아크네의 청바지는 뜨거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시 프랑스의 보그 파리스, 스웨덴의 월페이퍼, 엘리 매거진에 소개되었고 그렇게 아크네는 스웨덴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1998년 아크네는 정식적으로 패션 브랜드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크네라는 이름은 Ambition to Creative Novel Expression의 약자로 새로운 표현을 창조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크네는 깔끔하고 심플한 것 이상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브랜드인데요.
그리고 2006년 아크네 필름, 아크네 애드버타이즈먼트, 아크네 스튜디오로 분리되면서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가 됩니다. 그런 아크네가 하이엔드 브랜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계기는 2009년의 일이었습니다. 아크네는 2009년 랑방과의 콜라보를 선보였는데요. 당시 랑방을 이끌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알베 엘바즈였고 그는 죽어가던 랑방을 다시 살려낸 천재 디자이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 미니멀리즘과 모던함을 좋아하던 알베 엘바즈와 랑방은 아크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무엇보다 아크네의 스웨덴적인 감성과 그에 따른 편안한 느낌이 알베 엘바즈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었죠. 이들의 콜라보 컬렉션은 온통 데님으로 물들었고 랑방은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데님을 선보이며 사람들은 이러한 랑방의 변신에 열광합니다. 이에 아크네 또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아크네 브랜드 이미지 또한 놀랍게 성장하죠. 그렇게 아크네는 2010년 스웨덴을 벗어나 런던에서 공식적인 쇼를 선보였고 랑방과의 컬렉션 이후부터 데님, 정장 등 다양한 옷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한국까지 들어왔고 2015년 아크네 스튜디오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며 우리나라 셀럽의 선택과 협찬으로 국내에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아크네는 데님으로 시작했지만 맨투맨이나 아우터 역시 여유로운 라인과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아크네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면서 다양한 국가의 자신들의 매장 및 의류들이 출시되는데요. 멕시코 등 특정 나라에선 아크네라는 이름을 등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크네 뒤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본인들이 시작하고 패션이 탄생한 곳인 스튜디오라는 것을 생각해내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크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의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는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알아보러 가봅시다. 원디렉션의 Kiss You. 아크네 스튜디오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생지 데님, 바이커 자켓, 이모지 컬렉션 등이 있습니다. 생지 데님은 아크네 스튜디오의 시작부터 함께한 시그니처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중 아크네 스튜디오의 이모지 컬렉션은 2016년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이모지는 창립자 조니 요한슨이 2개의 점과 하나의 선을 그린 낙서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지나치게 행복하거나 슬프지 않고 그 어딘가의 지점에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모지가 담겨있는 페리즈 페이스 스웨트셔츠는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유가 자주 입고 나오면서 국내에선 품절 대란까지 일어났던 제품이죠. 아크네 스튜디오의 상징 컬러는 아크네 핑크라고 불리는 핑크에 베이지색을 혼합한 밀레니얼 핑크 색상인데요. 명함, 로고, 쇼핑백과 패키지 상품 등에 이 색상을 주로 사용하며 브랜드를 대표하는 색상이 됩니다. 조니 요한슨은 다수의 사람이 핑크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며 자신들을 핑크 세대라고 칭합니다. 아크네 스튜디오는 매년 대중들에게 널리 공개되는 아크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2015년 여성복을 입고 조니 요한슨의 아들 프레스 요한슨을 시작으로 2017년엔 LGBT 가족의 모습을 담은 컬렉션을 공개했고 매년 새롭고 다른 시각으로 아크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끝으로 현재 아크네 스튜디오는 파리, 런던, LA, 도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스토어를 운영 중이며 여성복과 남성복을 해마다 런웨이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피프스 하모니의 Work From Home. 다음 주 방송에서 다룰 브랜드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브랜드는 앞서 아크네 스튜디오를 설명하면서 언급됐던 브랜드인데요. 1907년 무도회에서 옷을 맞춰 입고 어린 딸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의 창업주는 16살에 모자를 제작하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프랑스의 패션 중심지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당시 22살의 나이로 이 브랜드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브랜드의 유명한 제품으로는 국민향수라고도 불리는 동그란 보라색 병의 향수가 있죠. 이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정답을 알려주세요. 내가 몰랐던 샤넬과 아크네 스튜디오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시나요? 다음 주에도 색다르고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들고 올게요. 그때도 함께 해주실 거죠? 목요일 저녁 6시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릴보이의 페이크 듣고 마무리해볼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홍사나, 진행의 저는 강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